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지난 북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에서는 지난주에 최대 고도 3,724km 그리고 거리 998km에 달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것을 정상 각도로 쏘면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견해들과 그리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와 미국의 대응이 어땠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1시에 긴급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 한미연합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로 하고요. 사드 잔여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 그리고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 요청, 그리고 대북 경계 태세의 강화 이런 등의 대응 조치를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4시간 반 뒤에 한미 간의 새벽 5시 반에 한미 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날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을 향해서 날아왔다 가는 등의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 지금 사드 발사대 배치로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과 이 문제는 중국에게 있다. 그래서 중국 탓을 하는 그 트위터를 날렸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미국이 오늘 미니트맨 3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강경한 계속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트위터를 날리는 조치까지 그렇게 취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과 한국의 적극적인 반응들, 과연 이런 대응들 적절한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불만의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이 불만이 있는 것들을 자꾸 중국 탓을 하면서 중국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해결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난 6월에 북한의 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미국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잠정 혹은 영원히 중단을 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중단,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을 하면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라는 쌍중단, 그리고 쌍계병행이라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동시에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을 할 테니까 미국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이제 절충이 맞아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단은 8월 21일 날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B-1B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처럼 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더 사실 막막하거나 어떤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보다 더한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화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제재만 했었잖아요. 이 모습과 흡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뭐 제안하는 군사회담이나 남북 대화는 올해 안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강경하게 지금의 이 대북 정책이 박근혜 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매우 강경하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나중에 좀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요. 리 틸러슨 국무장관이 특정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의 그 네 가지 정책,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빠르게 통일하는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즈는 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라라는 기사까지 내보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군사적 제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화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을지프리동 군사훈련을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욱더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그리고 미국의 핵 선제 공격 무기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한반도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군사훈련입니다.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군사훈련인데요. 진정 대화 협상을 하고 싶다면 임박해 오고 있는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부터 미국이 중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북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그런 전쟁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군사훈련, 한미연합 전쟁 연습, 이걸 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드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들, 사드 배치 철회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으신 분들 이곳에 오셔서 피켓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청와대까지 또 행진할 예정이니까요. 행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드 배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뒤에 결정하겠다던 이 사드 배치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앞에 얘기했던 환경 영향 평가 결국 말뿐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는 계속 가동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는 약 1년 예상이 되는데요. 그 1년 동안 사드 부지에 대한 공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부지로 가는 도로를 만들 수 있게 해놨고요.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철제 패드로 발사대가 놓여 있는데요. 이것을 더욱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공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 영향 평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드 배치는 배치대로 하면서 가동은 가동대로 하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날 매우 논란이 됐었죠. 이 와중에 이제 정부가 4대도 마저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 바꾸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했던 얘기들, 선거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사드 관련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이죠. 올해 1월에 북한의 ICB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ICBM을 쏠 가능성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드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잊었는지 혹은 잊은 척 하는 것인지 ICBM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가 혹은 국방부가 미 국방성이 이야기하듯이 사드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어떤 요격 체계가 아닙니다. 중장거리, 준중거리 이 미사일을 향한
발사대이기 때문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번에 10,000km를 날아갔는데 사드는 요격 범위가 길어봤자 3,000km입니다. 해서 이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영남 지역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대응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미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향해서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드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사드 배치가 발표가 되면서 페이스북에 장문에 사드에 관련한 글들을 올렸는데요.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를 생각해서라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조치이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공론화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절차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 우리가 촛불을 한참 들고 있을 때 문재인 그때 정치인이었죠. 지금의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 나와서 개성공단과 사드는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갑자기 배치되는 것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뉴스 속보로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사드 배치는 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집고 하루아침에 사드 배치를 얘기해놓고 휴가를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네, 지난 겨울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든 그 민의가 무엇인지 그 촛불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 여기까지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드 반대는 미 대사관 앞까지 갔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건지 철수한다는 건지 그래서 1년 뒤에는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런 모호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치우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주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1년 넘게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4월 26일 날 7,000명의 경찰이 와서 수백 명의 평화 지키며 성주 주민들을 밀쳐내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민들과 경찰이 부딪히게 되는 장면이 다시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까먹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우리는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적폐, 유신 독재,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끌어내린 정국에서 자신이 당선이 된 것을 잘 잊는 것 같은데요. 촛불 저희가 이곳까지 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며 외쳤던 것은 저주적인 나라 사드 배치 반대였습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촛불의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당장 휴가에서 돌아와서 사드를 철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다녀와서 사드 철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